12장 마지막 부분은 중앙은행이 이제 통화량 대신에 이자율을 관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1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이제 반복해서 했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상 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머니터리 팔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M은 어디 있는지,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 과연 머니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통화가 어디 있는지, 머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 어, 여러분 많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우리가 13장 총수요 총공급 모형으로 들어가서 경기 안정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상 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저도 사실 이쪽 전공 분야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에서 머니 쪽과 관련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고요. 제가 그 박사과정에서도 거시경제학을 예, 공부하면서 머니를 들어본 적이 제 기억에 없습니다. 그냥 학교마다 이제 학파라고 하죠. 고전파 거시경제학을 하는 학교들에서는 사실상 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사실 거시경제학을 하면서도 머니 자체가 물론 이제 머니가 그 뭐 교환의 매개 수단의 관점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하지만 거시경제학에서 머니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중앙은행이 실제로 관리하는 것이 통화량이 아니라 이자율이고요. 여기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왜 통화량 대신에 이자율을 관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살펴볼 텐데 실제로 이제 M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현실에서도 그리고 실제로 가계가 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화폐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이 중요하긴 한데 네, 그렇다 그래서 결국은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캐시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시가 있으면 실제로 우리가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뭐 신용카드 거래를 더 많이 하고 있고 어, 실물의 형태로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이제 예전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이제 많지 않은 것도 또 하나의 이유인 것 같고요. 저도 구체적으로 왜 사람들이 특히 거시경제학자들이 왜 M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저도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만 저도 M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이렇게 특별히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 그냥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정도인 것 같고요. 과거에는 사실 M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통화량에 대한 스터디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저도 거시경제 논문을 쓸 때 가끔 이제 머니를 모형에 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는 잘 머니를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머니를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요. 여하튼 여기에서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화폐 시장 균형에 대한 이야기, 화폐 수요, 그 다음에 머니 디맨드, 화폐 공급, 통화 공급, 머니 서플라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화폐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균형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앙은행이 왜 통화량을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이자율을 관리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한번 하고 어차피 우리가 이 부분은 사실 앞으로 계속해서 얘기는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화폐 시장 균형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가 화폐 수요, 화폐 공급 이런 이야기들은 한 번쯤 거시경제학에서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1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중앙은행이 뭐 2000년 이후에 이제 대부분의 시장 경제 시스템을 채택한 국가에서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이제 정책의 타겟이 통화 공급이 아니고요. 이제 이자율인데 그 이유는 사실 뭐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통화량을 관리하는 것이 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고요. 차라리 이자율을 관리하는 것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뭐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화폐에 대한 수요가 어떻든 상관없이 주어진 이자율 수준에서 시장이 원하는 만큼 통화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앙은행의 정책, 이자율을 중심으로 한 통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화 정책은 말씀드렸지만 머니터리 팔러스라고 부르는 예전부터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현재의 머니터리 팔러스는 사실상 이자율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통화량을 관리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이자율을 뭐 인상한다든가 인하한다든가 이런 우리로 하면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이러한 정책을 이제 포괄적으로 머니터리 팔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폐 수요부터 시작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 화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공급 측면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제 화폐는 누가 수요하는가, 화폐를 누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가, 화폐를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화폐 보유에 따른 기회 비용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을 이렇게 우하향하게 표시를 하는데 가로축의 수량 변수가 바로 머니가 될 것이고요. 머니. 그 다음에 세로축의 변수가 무엇일까? 사실 이것은 머니를 사고 파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머니를 사거나 머니를 팔거나 그런 거래를 사실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로축의 가격을 표시를 해야 된다면 머니를 보유하고 있을 때 포기하는 것이 바로 가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머니를 내가 한 단위 더 보유하고 있을 때 포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를 들면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수가 바로 이자율이 되겠죠. 자, 우선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수요 곡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폐 수요라고 하는 것은 혹은 통화 수요라고 하는 것은 현금과 같이 유동성이 매우 높은 현금 자산을 수요하는 것, 이 현금 자산의 수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캐시 자체로 지갑에 돈이 얼마만큼 있는가도 이제 화폐 수요량에 해당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은행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라고 하는 요금을 예금의 형태로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그런 어카운트에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현금 자산에 대한 수요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물론 금융 자산이라고 한번 조금 폭넓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금 자산이 포함되는 보다 더 넓은 의미의 금융 자산을 생각해 보면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주식, 채권, 저축성 예금, 보험 상품, 펀드, 일반 예금, 그다음에 현금 등등등 굉장히 다양할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금융 자산들을 들여다보면 중요한 차이점이 수익률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정도의 차이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채권은 회사채는 조금 리스키하긴 하지만 국채라 국공채 같은 것들은 비교적 무위험 자산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위험 정도가 굉장히 낮을 것이고요. 반대로 위험 측면에서 본다면 주식은 조금 더 위험 정도가 높은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 관점에서 본다면 일반 예금, 수시 입출금식 예금은 수익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 예금 통장 이런 거에 돈을 예금 예치를 하고 인출을 할 때 이렇게 보시면 거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이제 반대로 저축성 예금과 같이 1년 혹은 2년 조금 더 장기 한 1년, 2년 장기간에 걸쳐서 일정 금액을 묶어두는 형태의 예금 상품이라고 한다면 수익률이 비교적 높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동성 측면에서 본다면 유동성은 얼마만큼 빨리 혹은 얼마만큼의 보다 더 적은 손실을 감수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유동성이 높다, 유동성이 낮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저축성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낮겠죠. 1년 혹은 2년 동안 돈을 묶어둬야 되기 때문에